산학연병의 허브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미래형 연구단지인 차바이오 컴플렉스엔 지금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권민수입니다. 네, 저는 뇌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세하교 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뇌 면역 세포라고 했잖아요. 미세하교 세포는 교세포에 속하거든요. 교세포라고 하면은 성상세포, 희소돌기세포, 그리고 미세하교 세포가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뇌세포 하면 신경세포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실제로 뇌 안에는 이런 교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중에 뇌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가 미세하교 세포입니다. 미세하교 세포는 같은 교세포인데 출신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성상세포나 희소돌기세포, 그 다음에 신경세포는 기원이 다 똑같아요. 미세하교 세포는 뇌세포니까 당연히 뇌에 있겠거니 했는데 사실은 이주세포예요. 미세하교 세포가 신경발달 과정에서 난황해서 뇌로 이주한 이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미세하교 세포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포식 기능이거든요. 독성 단백질 같은 것도 먹어서 제거를 하는데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대표적인 독성 단백질이 아밀로이드 베타거든요. 근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미세하교 세포가 해요. 근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유전적 변이가 특히 이 미세하교 세포의 유전적 변이와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고 또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뉴런의 신경세포의 시냅스 형성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데 이거를 좀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냅스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또 생겨나기도 하게 만들고요. 근데 요 기능이 잘못되면은 조현병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불안장애, 공황장애와 같은 다양한 신경정신질환에 관여를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질환에서는 불안장애와 관련해서 미세하교 세포 역할을 규명하고 있고요. 퇴행성 뇌질환에서는 루게릭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미세하교 세포를 말초혈액 단액구에서 미세하교 세포로 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화된 미세하교 세포를 이용해서 공황장애 환자와 정상인 군을 비교를 했습니다. 전사체 분석을 했더니 ACAT2라는 인자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어요. 이 ACAT 인자의 발현량에 따라서 공황 증상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ACAT2가 아마도 공황장애 환자의 어떤 증상과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불안장애 진단 마커로 특허를 출원하고 관련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있어요. 루게릭병은 굉장히 희귀한 퇴행성 뇌질환이고요. 유병률이 10만 명당 1명이에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세포치료센터 공동 연구를 통해서 했고요. 루게릭 환자에 빠르게 진행하는 환자군과 천천히 진행하는 환자군이 있어요. 증상이 미세하교 세포 모델을 만들어서요. 그 두 군을 비교를 해봤어요. 빠르게 진행하는 루게릭 환자는 포식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봤더니 뇌권이라는 유전 인자가 차이가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뇌 노화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질환의 유발 인자는 노화거든요. 근데 퇴행성 뇌질환 유병률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발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뇌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가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세하교 세포가 노화에 가장 취약했어요. 미세하교 세포가 노화가 되고 주변 세포까지 노화를 전이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된 미세하교 세포를 좀 더 건강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회춘시킬 수 있다면 정상적인 포식 기능도 할 거고 시냅스 가지치기라는 기능도 정상적으로 수행해서 뇌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노화된 미세하교 세포를 회춘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연구 끝에 약물을 하나 찾았습니다. 노화된 형태가 사라지고 저하된 포식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회복된 미세하교 세포가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독성 단백질도 정상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면 뇌 노화도 회춘시키고 퇴행성 뇌질환에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 리뷰 논문이나 다양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고, 말씀드린 약물과 관련된 논문은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노화가 된 미세하교 세포건 아닌 미세하교 세포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 응급체를 좀 더 많이 인식을 해가지고 잘 먹게 만드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과도하게 면역세포인 미세하교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허가받은 항체 치료제의 단점이 뭐냐면 염증이에요. 뇌 염증을 유발시키는 게 단점이거든요. 근데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환을 접근을 하면은 노화된 미세하교 세포를 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을 과활성시키는 게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거니까 이런 신경염증이나 뇌염증 부작용 없이 독성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랩이니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세하교 세포 연구 잘하고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퇴행성 뇌질환 하시는 분들이 관련 기전으로 미세하교 세포를 이렇게 연구를 하시긴 하는데, 저는 미세하교 세포서부터 시작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퇴행성 뇌질환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회사들이 미세하교 세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근데 저희 랩처럼 미세하교 세포만 연구하는 랩에서 연구를 하고 다양한 성과를 낸 학생들이 취직을 하기도 쉽고, 실제로 스타트업이나 상장회사에 잘 취직을 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개개인의 연구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지원해 주세요. 학생들과 가감 없이 연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즐겁게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 저희 실험실이 소고기나 다른 맛있는 음식, 회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즐겁게 먹으면서 아이디어 얘기하는 게 사실 연구의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쪽 하는 많은 학생들이 바이오는 어렵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IT에서 BT로 넘어갈 거고 IT하고 BT가 융합된 건 너무 확실하거든요. 바이오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대접받아야 되고 충분히 많은 성과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실험실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또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